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좀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6시 시작인데 15분이나 남았으니까 좀 이제 알차게 시작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가속도 법칙 하면서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즉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할 때,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고 움직일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이랑 그 전전 시간에 물체의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얘기할 겁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정의 간단해요. 생각보다 물체에 있는 가속도가, 이 가속도가 방향이 일정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해. 방향과 두 번째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일정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면서 직선으로 움직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직선 위를 움직이지 않아도 등가속도 운동일 수는 있는데 직선 위를 움직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직선을 추가해주는 거죠. 직선을. 그래서 위에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등가속도 운동 안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예시로는 자유낙하 운동.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곱해서 물체가 대략 9.8 곱하기 질량만큼 힘을 받는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고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에서는 역학 시스템에서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며 떨어지게 되면은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집 표면에서 물체를 그대로 연직 위방향으로 던졌을 때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친구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세 번째는 빗면을 따라 미끄러지거나, 즉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물체 또는 경사면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 경사면 위로 올리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을 볼 수 있었다. 저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 전부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셋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세 개 1번, 2번, 3번은 외우셔야 좋습니다. 2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지금에서는 외우시는 게 강력히 추천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을 좀 영어로 적혀 있는 거를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야. 근데 이 무엇이 뭐냐면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 돼 있는데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한 거야. 다시 말해서 속도의 변화량이 뭔지 정의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속도의 변화량이란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속도의 변화를 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얘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아닌 이 친구를 속도의 변화량이다. 변화량을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를 붙일 거예요.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델타라고 읽고요. 그리스 문자 델타입니다. 델타. 네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변위가 어떻게 구해지는가에 대한 공식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글로 풀어쓰기엔 조금 많이 복잡해서 지금 이 친구가 변위를 구할 때 사용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이따가 조금 더 간단한 버전으로도 살펴볼 겁니다. 약간 킵해두고요. 세 번째, 변이랑 가속도의 곱에다가 2를 곱하면, 즉 변이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2는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이랑 같다. 자,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공식에는 시간 t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모르지만 이제 저 세 가지 중에서 속도, 변이, 가속도 중에서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시간에 했었던 R자 힘이랑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랑 같이 한번 좀 매칭을 좀 해봅시다. 자, 물체에 R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일단 정지하에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즉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으면 물체는 빨라진다. 즉 물체의 속력은 커진다. 반대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의 방향이 설정되면은 물체의 속력이 느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과제로 줬던 문제 4번이었을 거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물체의 속력,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에서 물체의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물체의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으면은 넘어가 볼까요? 옆에 있는 거 살짝만 얘기할 건데, 빗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여러 가지 힘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받는 힘은 중력이고요. 두 번째로 받는 힘은 빗면이 떠받치는 힘인데 두 힘 모두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빗면에서 작용하는 물체가 빗면에서 움직일 때, 어떤 각도, 물체가 빗면에서 움직일 때 중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빗면이 떠받치는 힘을 받을 거야. 두 힘이 합쳐져서 빗면 아래로 움직이는 R자 힘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떠받치는 힘도 질량에 비례하니까 만들어지는 R자 힘도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빗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도가 전부 같겠네요. 같은 빗면이라면. 같은 빗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전부 같습니다.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프.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얘를 해석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했었다면 그럼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속도. 자, 앞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정의가 뭐였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값이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변하지 않는 값으로 쭉 이어진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칠이 되어 있고 넓이라고 되어 있어요. 넓이. 자, 그럼 보면은 자, 그래프 안에 넓이의 속도 증가량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속도 감소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가속도 값이 일정하니까 가속도 곱하기 어떤 시간에서의 값은 그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내가 처음 시간부터 0에서부터 t까지 물체의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얼만큼 변하는지를 넓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넓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좀 간단해요. 넓이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보고, 자, 두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다른 그래프보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기울기는 가속도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떤 시간 동안 이 친구의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즉,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앞에서 구했던 AT라고 하는 값과 똑같겠네요. 속도의 변화다. 자, 두 번째는 넓이인데, 자, 첫 번째가 기울기였다면 두 번째는 넓이인데, 자, 이전에 일정한 속도의 넓이는, 속도가 일정할 때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됐었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범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다리꼴 모양도 똑같을까요? 네, 똑같이 넓이를 구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다리꼴이든 삼각형이든 저 친구가 곡선의 형태든 넓이는 모두 변이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옆에 따로 적어볼게요. 이걸 이용해서 따로 적어볼게요. 자, 여기 길이는 V0, 여기 길이는 V 또는 V0 더하기 AT예요. 그렇죠? 왜? 이거 속도 변화량이잖아. 속도 변화량. 자,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사다리꼴 넓이. 어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친구를 옆으로 기울이면 이런 것,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여서 해주게 되면은, 자,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나누기 2. 얘를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2분의 1 곱하기 시간.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2분의 1.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두 구간에서의 속도의 평균이다. 속도의 평균이에요. 즉 평균 속도예요.
이 친구의 속도가 0에서 t까지 일정한 속도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아야 되는데 우리 뭐 그림 그려서 뭐 종이에다 그림 그려서 잘라서 붙여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넘기면 넓이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네. 두 번째는 그냥 더해서 곱해주는 거. 자, V에다가 이제 이 친구를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V0 더하기 V0 더하기 AT 곱하기 T 나누기 2 계산해주면은 보이나요? 혹시 다들? 계산해주면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자, 우리가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얘기하면서 두 번째 공식은 넘어갔었는데 그 이유는 이 넓이를 구해야 그 공식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형태에 익숙해져야 되긴 하는데 얘가 좀 많이 어려워서 떠올리긴 어려워서 일단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 먼저 떠올려주고 얘를 잘 응용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같이 매칭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얘들은 언제 쓸 때 가장 좋냐? 처음 속도가 0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가속도만 남기고 구하는데 편하다. 처음 속도가 0이면. 많이 어려운가요? 아닌가? 다들 많이 졸려요? 혹시? 피곤해요 많이? 쌤도 낮에 되게 졸려가지고 수업하는데 쓰러질 뻔했니 쓰러지잖아요. 좀 졸 뻔했는데 조금만 버텨봐요. 한 시간 반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 1시간 반만 버티면 집에 가잖아. 쌤은 11시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버텨봐요. 자, 아무튼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그래서 변이와 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속도 시간 그래프에다가 표현해주면은 약간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 즉 처음 속도랑 가속도랑 서로 방향이 속도랑 움직이는 방향이랑 가속도랑 서로 반대일 때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4번 또는 5번, 6번 문제 풀어보면서 속도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면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부호가 바뀌면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처음 방향으로 이동했었고 부호가 마이너스를 됐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의 넓이랑 여기서의 넓이가 서로 같으면 플러스 변이, 마이너스 변이가 서로 같아져서 처음에 출발해서 나중에 ET에 도착했을 때는 위치가 다시 자기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겠네요. 그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시간에서 나타내줬더니 다음과 같았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뭐 딱히 할 얘기가 많지 않아. 그냥 기울기가 순간 속도.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고요.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예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고요. 두 점에서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입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설명을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2학년 2학기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 2학년 2학기에 도착 전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에 평균 속도만 계산할 겁니다. 우리는. 자, 반대로 가속도가 처음 속도랑 반대 방향인 경우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언제 바뀌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 우리 봤던 그래프를 뭔가 뒤집은 형태죠. 이 친구가 이러한 형태가 등가속도 운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개념은 끝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개념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리가 생각보다 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약간 익숙해지면 쉬운 이유가 개념량이 얼마 안 돼요. 개념량이 얼마 안 돼. 개념량은 얼마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공식을 적용하거나 수식을 어디에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일단 밑에 있는 개념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